안녕하세요. 트렌드뱅크의 이동엽입니다. 오늘 트렌드뱅크에서 창업에 필요한 저희 창업에서 어떤 아이템들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어떤 트렌드가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고 또 트렌드인지 말씀을 같이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고 일본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이 단골 고객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구독 서비스라든지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저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은 그게 상품뿐만 아니고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더라도 정기구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기구독 서비스로 창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음을 던져봤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누구나 손목시계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서비스와 함께 공유경제 서비스를 접목시킨 일본의 클로버랩이 개발한 가리도케 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게요. 일본 기업인데요. 클로버랩이라는 기업이 가리도케라는 어플을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여기 좀 책 타이틀도 좀 섹시하긴 한데요. 200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월 2만 원에 대여할 수 있다.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월 20만 원 내면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참 섹시한 타이틀을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를 정기 구독하는 카리도케가 화제라고 합니다. 회사 측 예상과 달리 최고 200만 원짜리 시계를 대여할 수 있다는 고액 플랜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고액 상품 조달을 위해서 기존의 B2C에서 C2C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리도케는 앱 개발 벤처 기업인 클로버랩이 개발 정기 구독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4가지 플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여 상품이 6만 엔, 60만 엔 전후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월 39,000원.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는 3,980엔의 돈을 내면 캐주얼 플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의 뭐 학생들이 타기 싫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20만 엔 전후의 시계를 빌릴 수 있는 6,800엔의 스탠다드 플랜, 월 9,800엔에 50만 엔 정도의 시계를 빌릴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500만 원짜리 시계를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비싼 19,800엔, 거의 20만 원 정도 돈입니다. 이그제큐티브 플랜을 이용하면 최고 2천만 원, 200만 원에 달하는 시계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리도케에서는 플랜에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시계를 한 달에 한 개를 빌릴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시계로 교환하고 싶을 때는 다음 결제일인 5일 전에 대여 희망 시계를 예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약 후 대여 중인 시계를 반납하고 결제를 마치면 새로운 시계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관리도 가격, 설정도 용이하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카리도케를 운영하는 이제 클로버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 앱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새로운 수익 창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규 사업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들도 좀 정기구독 사업이라는 것 분야가 지금은 이제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은 초기 투자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대여로 해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계로 했던 건 아니고 여성용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구독경제 서비스로 할까, 또 남성용 고급 양복 같은 것들을 구독 서비스로 할까 했는데 이미 시장에 있는 것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좀 불가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손목시계를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손목시계는 여전히 시장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시계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도 시계들을 많이 보는데 굳이 이걸 왜 시계를 차야 되느냐라고 좀 묻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의 규모는 1%지만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계의 공유경제 또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친구들도 뭐 프리미엄이나 executive 플랜보다는 좀 캐주얼 플랜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이제 어플을 런칭해보고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당초 최저 요금이었던 3,980엔 플랜과 최고 금액인 19,800엔
플랜이 비교를 해보니까 19,800엔이 폭발적인 수요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비율을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프리미엄 플랜이 28.2%였고요 스탠다드 플랜이 25.4%, 캐주얼 플랜이 11.9% 순입니다.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최고 플랜 상품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니까 당황했겠죠. 이제 상품 구입도 이제 당초 캐주얼 플랜을 조금 더 이렇게 품목들을 많이 늘려놔야지 소비자 유입이 되었을 때 많이 팔 수 있는데 이거 봐라, 좀 큰 것들을 하니까 회사에 이제 이 친구들도 보니까 큰 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먼저 사고 또 명품 시장에 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서비스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이용료를 우리 보면은 뭐 구독경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신청해 놓으면 1년 했을 때 어떤 할인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12개월 할부로도 하고 뭐 정기 구독도 하긴 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용료를 매달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기능을 좀 설정을 하다 보니까 순서 대기 기능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이쪽은 많이 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롤렉스 시계가 하나 차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A라는 모델이 너무 좀 차별화되어 있고 너무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만 대기자 수요가 한 50명, 100명 이상 걸려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거 내가 50번째 받아보려면 와 진짜 이번 달에 못 빌리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오픈 기능을 해서 대기열을 달았다가 나중에는 이걸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기능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구나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그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 뭐 기업 규모에 비해서 비해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제가 팩트 체크는 안 됐지만 어쨌든 기업의 규모를 대비했을 때 많은 것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다 고객 유입 대비 다 사입해주고 또 더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과감하게 기존의 B2C에서 C2C로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C2C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하고 소비자 간에 이렇게 또 연계하는 시스템인데 2018년도 10월부터 이렇게 C2C 가시독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한두 개가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시계에 대한 욕심들도 또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클로버랩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좀 이렇게 좀 타겟팅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잠자고 있는 시계를 클로버랩에 맡기면 가리독해를 경유해 대여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고 고장이나 도난 시 클로버랩이 수리 및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시계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맡긴 시계가 다른 회원에게 대여되면 월 구독료의 25%의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들을 빌려줌으로써 제가 활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들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자원들을 공유경제로 내어놓게 되고 그걸 구독경제로 이어가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비즈니스가 좀 진입장벽이 낮아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클로버랩은 조금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사카 남바의 마루이 백화점에 상설점 2곳을 열어가지고 이 백화점들이 일본에서는 친숙한 매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신뢰도를 좀 높이고 자산 매입뿐 아니고 고객의 유효 자산을 활용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좀 더 감정이라든지 돌려받았을 때 반납했을 때에 대한 좀 그런 AS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버랩은 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앱 개발도 더 추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앱에 탑재된 푸시 통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계가 입고됐을 때 푸시 알림으로 통지해서 받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독 경제와 함께 공유 경제를 엮어서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떠실까요? 저희가 집안에 먼지만 묻어두고 쌓아놓은 아주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신다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트렌드뱅크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트렌드뱅크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새로운 최신 정보들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